넥을 프랙션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프텀 로컬리제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넥을 프랙션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때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를 1차적으로 선별해야 하는데 먼저 지금과 같은 동작을 수행했을 경우 어퍼 서비칼에서도 프랙션이 일어나게 되고 로어 서비칼에서도 프랙션이 일어나게 되고 서비코 소라식 정션에도 프랙션이 일어났으므로 인해 어느 부위에서 원인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는지 1차적인 감별이 필요합니다. 어퍼 서비칼은 특히 C0, C1을 기준으로 C0인 옥시프스타의 콘다일이 컨벡스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일어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라이딩이 일어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두 번째, 로어 서비칼은 대부분 컨케이브 룰에 따라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 즉 벤트랄 크라니알 방향으로 그라이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비코소라식 정션 같은 부위도 역시 동일한 컨케이브 룰에 따라 벤트랄 크라니알 방향으로 그라이딩이 일어나게 되고 특징은 로어 서비칼과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앞으로 우리가 심프텀 로컬리제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논리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아스로 키네매틱스적인 특성을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논리적인 생각을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넥을 프랙션에서 통증이 발생한 환자라면 다음과 같은 어퍼 서비칼, 로어 서비칼, 서비코 소라식 정션 모든 부위가 원인이 되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 부위 중에 어느 부위가 원인이 돼서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1차적으로 감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넥 프랙션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인지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는 넥을 프랙션했을 때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어퍼 서비칼은 컨벡스 룰에 따라 도잘 방향으로 그라이딩이 일어나고 로어 서비칼 이하 부분은 벤트랄 크라니알 방향으로 그라이딩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는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즉 로어 서비칼의 굴곡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친업을 통해서 어퍼 서비칼만 의도적으로 익스텐션 시켜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감소되거나 제거되었다면 어퍼 서비칼의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로어 서비칼은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 굴곡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어퍼 서비칼만 선택적으로 익스텐션을 진행했고 역시 그라이딩의 방향도 즉 옥시풋의 콘다일의 그라이딩의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즉 통증이 유발되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즉 굴곡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던 환자가 어퍼 서비칼만 선별적으로 익스텐션해서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퍼 서비칼의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어퍼 서비칼이라고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어 서비칼을 뉴트럴 포지션 내지는 통증이 없는 자세로 돌아오고 통증이 없는 자세의 로어 서비칼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어퍼 서비칼을 친인 즉 턱을 당겨서 선택적으로 굴곡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어야만 확실하게 어퍼 서비칼의 문제로 증상이 유발되고 있는 환자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퍼 서비칼의 자세 변화로 증상의 변화가 없다면
로어 서비칼 문제로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환자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어 서비칼이 굴곡 자세로 유지된 상태에서 어퍼 서비칼만 선별적으로 익스텐션해서 증상의 변화가 없다면, 그 말은 통증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굴곡 위치에 있는 로어 서비칼 이하의 어떤 세그멘트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로어 서비칼의 각각의 세그멘트를 선별적으로 검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인 생각의 기본은 굴곡하면 통증이 발생하고 신전하면 통증이 제거되는 양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환자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행된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환자는 굴곡했을 때 통증이 발생했고, 이 통증은 어퍼 서비칼의 문제가 아닌 로어 서비칼의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행 검사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검사의 기준은 C2에서부터 C7으로 연계되어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특징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검사를 목적으로 넥을 프랙션 시킬 때 점진적으로 상위 레벨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동작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C2가 C3를 기준으로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C2의 임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C3의 슈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동의 마지막 위치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 순위로 C3가 C4를 기준으로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C3가 C4를 기준으로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이동이 끝이 나게 되면 C4가 C5를 기준으로 벤트랄 크라니얼로, C4가 C5를 기준으로 움직임이 끝이 나게 되면 C5가 C6를 기준으로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움직이고, 연이어서 C6가 C7을 기준으로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지속되게 되면 C7도 T1을 기준으로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기반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리적인 생각에 이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검사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유는 관절 움직임의 특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통증이 발현되었다면 이 모드는 통증의 보더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통증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통증의 보더라인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는 넥을 프랙션했을 때 통증이 발생했고, 세그멘트를 확인하기 위한 특성은 카우달 버테브라의 슈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크라니알 버테브라의 임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벤트랄 크라니알 방향으로 그라이딩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신전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사라지고, 이 경우에는 카우달 버테브라의 슈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크라니얼 버테브라의 임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도잘 카우달 방향으로 그라이딩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증의 위치에서 반대 방향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통증이 사라지는 위치가 존재하게 되는데, 통증이 있는 지점과 없는 지점의 경계점이 통증의 보더라인이 될 것입니다. 치료사는 선별을 위해서 통증이 있는 지점과 없는 지점의 보더라인을 명확하게 찾아야지만 그 다음 순으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와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더라인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보더라인을 확인하기 위한 논리적인 생각은 통증의 방향을 먼저 생각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졌을 때 통증이 발생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통증이 제거되는지를 기준으로 통증의 보더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그멘트를 평가하기에 앞서 세그멘트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그멘트는 카우달 버테브라, 인터버테브라 디스크, 크라니알 버테브라로 구성되게 됩니다. 각각의 세그멘트는 레프트, 라이트, 파셋 조인트 2개와 인터버테브라 디스크 1개, 모두 3개의 조인트로 구성되기 때문에 3조인트 컴플렉스라고도 부릅니다. 세그멘트가 연계되어서 구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라니알 버테브라는 위에 세그멘트에 올라가게 되면 카우달 버테브라가 되고 그 위에 인터버테브라 디스크가 놓이고 또 그 위에 크라니알 버테브라가 포개지는 형태가 반복되게 됩니다. 카우달 버테브라의 슈페리얼 아티클라 프로세스는 상대적으로 크라니알 버테브라의 인페리얼 아티클라 프로세스보다 아래쪽과 앞쪽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크라니알 버테브라의 인페리얼 아티클라 프로세스는 상대적으로 뒤쪽에 위에 쪽에 놓이는 것이 특성입니다. 이 버테브라의 위치적 특성은 추후에 감별 진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특성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버테브라의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잡고 상대적으로 앞쪽, 위에 쪽, 즉 벤트랄 크라니알 방향으로 밀게 되면 이 크라니알 버테브라는 상대적으로 카우달 버테브라의 슈페리얼 아티클라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크라니알 버테브라의 인페리얼 아티클라 프로세스가 벤트랄 크라니알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파셋 조인트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미끄러지는 동안, 즉 크라니알 버테브라의 인페리얼 아티클라 프로세스가 카우달 버테브라의 슈페리얼 아티클라 프로세스보다 뒤에 쪽, 위에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컴프레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컴프레션 자극은 카우달 버테브라를 동일한 방향, 벤트랄 크라니알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반면 대상이 되는 가운데 위치한 버테브라를 기준으로 더 상위에 있는 크라니알 버테브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라니알 버테브라의 인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뒤에 쪽과 위에 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두 파셋 조인트를 구성하는 아티큘라 프로세스 사이에는 간격이 벌어지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카우달에 위치하고 있는 버테브라는 전부 다 굴곡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크라니알에 위치하고 있는 버테브라는 제자리에 남아서 신전 방향으로 이동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움직임을 주도한 버테브라 이하 부분은 대부분 굴곡 위치에 위치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대상이 됐던 버테브라 상위에 위쪽에 위치하는 크라니알 버테브라들은 상대적으로 제자리에 남아 신전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감별 진단, 즉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와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서비칼을 프랙션 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환자, 그 특성의 반대적인 의미는 익스텐션을 했을 때는 통증이 제거되거나 또는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는 기준으로 감별 진단을 해야 한다 하고 그것이 논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앞서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굴곡을 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고 신전을 했을 때 통증이 제거되는 특성은 지금과 같이 세그멘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굴곡의 통증이 발생하고 신전의 통증이 제거되는 합리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지금과 같이 특정한 세그멘트에 위치하고 있는 버테브라를 움직였을 때 그 버테브라를 기준으로 하위에 있는 대부분의 버테브라는 굴곡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대상 버테브라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버테브라들은 제자리에 남아서 신전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특성은 순차적으로 적용해야지만 어느 분절에서 굴곡이 되고 어느 분절이 신전되어 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감소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치료사는 반드시 대상 분절의 SP를 선별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분절의 동작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벤트랄 크라니알 방향으로 파셋 조인트의 모양과 유사하게 그라이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숙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검사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과 순차적으로 반드시 검사를 진행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고 검사를 하기 위해 숙달이 되어 있어야지만 감별 진단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분절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분절 프로보케이션 테스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는 굴곡할 때 통증이 발생하고 신전할 때는 통증이 제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전제를 가지고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어퍼 서비칼과 서비코 소라식 정션의 문제가 아닌 로어 서비칼의 문제로 인해서 굴곡했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 라는 가정하에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굴곡할 때 통증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그멘트를 검사할 때는 각각의 세그멘트가 선택적으로 굴곡되도록 하여 어느 세그멘트의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 분절씩 선택적으로 굴곡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 분절에서부터 위쪽 분절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와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보더라인입니다.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는 보더라인을 기준으로 통증이 존재하지 않는 페인 프리 레인지에서 실시해야지만 의도적으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포지션은 페인 프리 포지션에 위치하고 통증의 경계점에 위치하게 한 상태에서 C7을 확인하고 C7의 SP를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밀어봅니다. 이때 C7의 임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는 T1의 슈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C6의 임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는 C7의 슈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이동할 때 상대적으로 뒤쪽에 남게 됩니다. 이유는 파셋 조인트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결국 C7이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C6는 도잘 카우달 방향으로 이동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런 움직임의 특성은 C6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버테브라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C7과 C7 이하의 T1만이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유는 파셋 조인트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C7의 임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T1의 슈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를 압박하여 동일하게 전방으로 이동하도록 하기 때문에 C7 이하는 마치 굴곡된 것과 같은 굴곡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C6 이상 부분은
상대적으로 제자리에 남아서 마치 신전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이 초래됩니다. 이때 통증이 발생했다면 C7과 T1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환자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제가 환자가 굴곡할 때 통증이 발생하고 신전할 때는 통증이 제거됐기 때문에 C6 이상 부분은 신전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C7 이하만이 유일하게 굴곡 방향으로 이동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C7 이하, T1 이하 부분에서는 동일한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그라이딩이 일어났지만 사전에 우리가 전제하기를 서비코 소라식 정션 부위는 정상이다 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C7과 T1 사이의 세그멘트의 문제로 인해서 굴곡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환자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C7을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증상의 변화가 없었다면 C7은 굴곡이 돼도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세그멘트로 확인하고 C6를 대상으로 동일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C6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증상의 변화가 없었다면 C5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도 보더라인을 기준으로 C5의 SP를 찾고 C5를 SP를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밀어서 C5가 C6를 기준으로 파셋 조인트에서 벤트랄 크라니얼 그라이딩이 일어나게 하고 파셋 조인트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C5 이하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게 되고 C4 이상 부분은 상대적으로 도잘 카우달 방향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C5를 밀게 되면 C5 이하 부분은 전체적으로 굴곡 방향으로 이동해서 굴곡의 특성이 나타나고 이때 증상이 발생했다면 C5와 C6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환자다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C7, C6는 선행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지금 현재 검사하고 있는 세그멘트는 C5하고 C6 사이가 새롭게 굴곡됐을 때 통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C5와 C6의 문제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C4 이상의 레벨은 신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은 적습니다. 결론적으로는 C5와 6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더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C5와 C6 사이가 신전 위치에 놓였을 때 증상이 제거되는지를 확인해서 유발 검사와 제거 검사가 동일한 세그멘트를 대상으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돼서 유발도 되고 감소가 됐다면 확실하게 그 세그멘트의 문제다라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발 검사만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만 할 뿐이지 그 세그멘트가 문제라고 확언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C5를 움직여서 증상의 변화가 없었다면 C4, C3, C2 레벨로 점진적으로 상위 레벨로 올라가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더라인을 확인하고 보더라인을 기준으로 C2의 SP를 찾고 C2를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밀게 되면 C2는 C3를 기준으로 파셋 조인트에서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그라이딩이 일어나고 파셋 조인트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C2 이하의 모든 분절은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이동한 C2 이하 부분은 굴곡 위치에 놓이게 되고
굴곡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했다면 C2와 C3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C2 이하 부분은 우리가 이미 검사를 통해서 굴곡 위치에 놓였을 때도 증상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고, 지금 검사된 분절은 C2와 C3 사이고 C2가 C3를 기준으로 벤트랄 크라니알 굴곡 방향으로 이동해서 통증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위는 C2와 C3 사이의 세그멘트에서 굴곡 방향 이동으로 인한 통증이기 때문에 이 부위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의심이 실제로 C2와 C3 사이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증상을 제거해서 증상이 제거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증상이 제거되었다면 C2와 C3 사이의 문제다라고 확진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에 연이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얼리비에이션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는 보드라인을 기준으로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 영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환자가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보더라인을 기준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영역의 근위부, 근접 부위에서 통증을 유발시켜야지만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적게 움직이고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압력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하여 통증 제거 검사를 실시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확인했던 것처럼 C2와 C3가 굴곡되어서 통증이 발생하는 환자라는 전제라고 할 때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얼리비에이션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2가 C3를 기준으로 굴곡되었을 때 통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2가 C3를 기준으로 신전되어야지만 통증이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신전을 목적으로 신전이 제거되는 양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에 분절에서부터 아래 분절로 점진적으로 내려가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C3를 찾고 C3의 SP를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밀게 되면 C3의 인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C4의 슈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파셋 조인트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C3 이하에 위치하고 있는 세그멘트들은 다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그라이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C3가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C2는 제자리에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잘 카우달 방향으로 그라이딩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C3 이하 부분은 벤트랄 크라니알로 이동해서 C2 이상 부분이 도잘 카우달 방향으로 이동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C2 이상은 신전 위치에 남게 되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통증이 사라졌다면 C2와 C3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되고 또 C2와 C3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C2와 C3 사이의 세그멘트 문제라고 확진할 수 있게 됩니다. 유발 검사를 통해서 증상이 발생하고 제거 검사를 통해서 증상이 제거되는 세그멘트가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분절이어야지만 그 분절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된 것으로 확진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C3를 벤트랄 크라니알로 움직여서 증상의 변화가 없다면 C4를 움직여서 증상의 변화가 없다면 C5의 SP를 찾고 C5의 SP를 벤트랄 크라니알 방향으로 밀어봅니다. C5는 C6를 기준으로 벤트랄 크라니알 방향으로
파셋 조인트에서 그라이딩이 일어나고 파셋 조인트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C5 이하 부분은 모두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C4 이상의 부분은 도잘 카우달 방향으로 이동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C5가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에 상응해서 C4 이상 부분은 도잘 카우달 방향으로 이동해서 마치 신전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증상이 사라졌다면 C4와 C5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했던 것이고 C4와 C5 사이가 신전됨으로 인해서 통증이 제거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확언컨대 C4와 C5 사이 세그멘트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하는 환자였다라고 확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이유에서 C5를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변화가 없다면 C6를 움직여보고 C6를 움직여서 증상의 변화가 없다면 C7을 찾고 C7의 SP를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밀어서 C7의 파셋이 더 정확하게는 인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가 T1의 슈페리얼 아티큘라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그라이딩이 일어나게끔 하고 상대적으로 C6 이상 부분에서는 도잘 카우달 그라이딩이 일어나서 신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서 C6 이상 부분의 신전으로 인해서 증상이 제거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는 C6와 C7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했던 환자다라고 확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굴곡할 때 C6와 C7 사이가 굴곡되면서 통증이 발생했고 즉 파셋 조인트가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신전할 때 C6가 C7을 기준으로 도잘 카우달 방향으로 그라이딩이 일어나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증의 원인 부위는 C6와 C7 사이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했다라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위에 부분의 분절들 즉 C2, C3, C4, C5를 움직이는 동안은 증상의 변화가 없었고 현재 검사 위치인 C7을 벤트랄 크라니얼 방향으로 움직여서 C6와 C7 사이에 신전이 일어나도록 해서 증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 즉 굴곡할 때 통증이 발생하고 신전할 때 통증이 제거되는 양상에 부합함으로 인해서 C6와 C7의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했던 환자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